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2조 원어치의 기름이 증발할 수도 있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폭은 고작 33km에 불과하죠. 그런데 지금 이 좁은 길목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세 나라가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들의 무력 충돌이 벌써 3주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먼 나라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마주할 기름값 숫자,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계좌의 파란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착지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돈의 흐름이자 생존을 건 비즈니스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남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안보관은 아주 명확합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맹국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상업주의적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동 국가들과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을 막아줄 테니 너희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각 나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냉혹한 전략적 계산이 오히려 전쟁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평화를 누렸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에게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기지로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입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려 650조 원을 들여서 사막의 신도시를 짓고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 한 방이면 이 수백조 원짜리 꿈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이 없으면 이 경제 모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상황은 경제 모델을 파괴할 참전이냐 아니면 굴욕을 감수한 방어냐는 절박한 갈림길인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지난 2월 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사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끈질긴 로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이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였다는 보도입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단순한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두 뿌리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들이 벌이는 종파 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겨우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다시 그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9월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의 이익만 챙긴다는 불신이 커지자 사우디는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전략적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은 우리가 줄 테니 핵무기와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란과 900km나 되는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만약 사우디를 돕겠다고 참전하면 파키스탄 내부의 분리주의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종파 갈등이 폭발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도 사실상 전쟁 상태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파키스탄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보를 사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비즈니스가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작전에 동맹국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토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 군함을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왜 한국과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주 곤란한 처지입니다. 미국의 요청대로 군함을 보내자니 이란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안 보내자니 미국의 압박이 무섭습니다. 군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참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선을 그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란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을 돕는 국가는 모두 이란의 적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뒤에는 든든한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이 중동에서 소모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에게 정찰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며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실리적입니다.
이란의 위성 항법 기술 데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50%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붕괴가 감지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충돌이 당장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종파 갈등과 핵 문제, 그리고 에너지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한순간에 폭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란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정답도 아닙니다. 이란의 권력 공백이 생기면 시리아 사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내전과 난민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 불능이 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적들이 날뛰고 테러가 일어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그야말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증오의 연쇄가 아닙니다. 각국의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생존 전략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 안보관과 빈살만의 경제적 야심, 그리고 이란의 생존 본능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질서 있는 종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뉴스에 다시 나올 때 여러분은 이미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결국 돈과 생존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